제가 발표해 드릴 것은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어떻게 하면 석세스풀하게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받으신 것 중에 빠진 슬라이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좀 개인적인 것들이라 제가 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출간 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간하면 이제 NSC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한의학 논문이 곧 여기에 실리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BMJ나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 같은 데 한번 내보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략적인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민병일 선생님이 쓰신 성함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영문학 논문이나 영문 논문 작성과 발표 요령 그리고 BMJ에서 놓은 How to Write Paper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 첫 번째 SCI 논문을 공동저자로 발표하고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제 이름이 들어간 논문인데 저 원래 전공은 피직스입니다. 물리학을 해가지고 그때 제 학위 논문도 제가 못 적어가지고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학위 논문을 영어로 적었거든요.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논문을 낼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370편의 SCI 논문 냈고요. 그리고 200편의 저널에 한번 투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약 한 700점 정도 토탈 임팩트 팩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에 제가 2005년에 포스트학을 갔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이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영어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 잉글리시 프로 리딩을 하는 그 전문 회사에다가 이 마지막 서브미션 매뉴스크립트 보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그때 유학 가면서 한 3년 동안 영국에 있었는데 논문만 썼던 것 같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것 같고요. 처음에 낸 거는 아메리칸 저널 오브 차이니스 메디신인데 그 당시에 한 0. 지금 0.7 지금 2점 몇이지만 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캐나디안 저널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에 신명철 교수님이랑 이제 낼 수 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조금 더 높은 데 내고 싶은 생각에 도전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현재 여러 가지 저널의 에디토리얼 보드에 이제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논문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요. 네 가지로 논문을 정말 잘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그 로지컬 그 흐름이 논리 정연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각 논문의 스트렝스와 리미테이션 항상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그 연구의 퀘스천에 대해서 정확한 메소드를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팅 페이퍼라는 것은 뭐냐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투구하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뤄내신 그 결과들, 진주들을 끼워서 이렇게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 라이팅 페이퍼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들이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기가 한 연구들을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SCI에 우리들의 SCI나 다른 저널에 우리들의 결과를 발표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푸시 팩터이고 두 번째는 폴링 팩터인데요. 푸시 팩터는 그냥 사회적 환경이 이제 계속 논문을 쓰라고 하니까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배를 잡고 좀 더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요. 폴링 팩터는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뭐 금전적이나 다른 가지 것들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폴링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성공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감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요. 이 육감을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느냐. 먼저 외적인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의 논문을 읽는다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논문 하나라도 보든지 하루에 제목과 업젝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그 육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훈련이고요. 그리고 이 한의학만 한다고 해서 한의학만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논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하지만 사회과학 저널이나 다른 자기가 하고 있는 관련된지만 다른 학문 분야의 것들도 최소한 제목 정도는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펀매들을 레귤러하게 찾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첫 번째 것 똑같이 어떤 이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귀찮으시면 자동적으로 논문 목차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것은 프린트 저널을 받아보는 것인데 돈이 드니까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제가 아시는 분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도서관에 가시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찾아보는 시간을 그러니까 논문과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육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내적인 요인을 이제 살펴보면요. 몰입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몰입만 되면 어떤 경험이냐면 논문을 쓰게 되면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 논문이 안 써지거든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1시에 깨가지고 그날 그 논문을 한 80% 쓰는 경험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몰입이 아마 논문 쓰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감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논문 쓰시가지고 외국 논문에 이제 내면은 100% 그냥 바로 억셉트 되는 일 없습니다. 리비전을 오거나 리젝 되는데요. 그때 포기하시면 절대 이제 논문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다른 논문을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되고 어쩔 때는 무대포적인 정신도 있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높은 저널에 한번 투고해보는 것도 투고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본 논문을 위한 출간을 위한 육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움의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퍼블리케이션의 왕도가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장 좋은 것은 텍스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을 읽는 겁니다. 제가 그 소설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소설을 이제 써왔는데 엉망이었대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방학 내내 다른 사람의 소설을 뺏겼답니다. 필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거든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 남들이 쓰는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읽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 가이던스죠. 베스트 가이던스가 웰 리턴 페이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이런 것 같이 자기 논문이 어떻게 남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것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만드냐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심플하게 써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한의학 이론을 갖다 쓰거나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써야 되고 어느 누가 봐도 읽고 싶게 깨끗하게 적어야 되고요. 너무 어렵게 또 적어도 논문이 억셉트가 안 됩니다. 리뷰어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심플하게 테이블을 여러 개 적지 말고 자기 논문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 2개나 테이블 뭐 한두 개 정도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왼쪽에 보시는 거랑 오른쪽에 보시는 거 보면 이 논문을 처음 투고했을 때 폼이거든요. 어느 쪽을 더 읽고 싶어 하겠습니까?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리뷰할 때 이런 논문들이 오면 정말 읽기 싫어요. 그래서 내용을 안 보고 대략 보고 그냥 리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어느 누가 봐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한의학 논문이나 SCI 논문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학회지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테이블이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이 20개 정도 봤거든요. 근데 SCI 저널들은 한두 개 정도 이제 임상 논문이나 많으면 뭐 서너 개인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도 나타내고 피규어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레셔널레라는 것은 왜 이 연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에 적거나 결과에 적은 것을 2번 적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디스커션에서 아까 크리티컬 로버트가 얘기했지만 크리티컬 싱킹을 통해서 크리티컬 디스커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느냐?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논문을 관련된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침이 요통에 미치는 임상 연구를 해서 그 논문을 써야 되면 거기에 관련된 침 임상 논문뿐만 아니라 양방에서도 한 그 관련된 논문을 읽어서 여러분들의 그 논문과 비슷한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대로 뺏기란 말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저널을 셀렉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김태형 교수가 나중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하고 피구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느냐. BMJ에서 북에서 놓은 것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게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김태형 교수가 아마 뒤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기공 연구를 했거든요. 에디터가 너네들의 그 임상 연구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운 외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저널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서치 말 그대로 펀메드를 찾고 JCR을 찾고 SCI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제가 보니까 김태형 교수가 더 자세하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서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된 걸 다 찾아서 모델 가져다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JCR이라고 그 각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찾아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캠 관련 저널이 한 24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은
올터너티브 메디신 리뷰는 폐간됐거든요. 2012년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제외되어 있고요. 이걸 다 찾아서 다음으로 하실 일이 이 캔디데이트 저널에 여러분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가진 그 논문의 키워드를 넣어서 비슷한 논문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디터가 어떤 성향을 가졌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논문을 투고했을 때 받은 그 메일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디터 칩이 친구한테 리뷰를 보내면서 이 논문은 포텐셜 자기들의 그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답이 왔냐면 그러면 이 논문을 그러면 좀 더 우리 저널에 맞게 임프루빙 하자 하고 이제 답메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논문을 냈을 때 에디터가 정말 마음에 들면 어떻게 고쳐서라도 퍼블리시하거든요. 제가 란셋 강연을 한번 들어갔는데 란셋 에디터가 하는 말이 영어 내용이나 디스커션 안 본대요. 메소드가 정말로 잘 돼 있으면 정말 중요한 토픽인데 메소드가 정말 리거러스하면 이 논문이 란셋 스타일로 될 때까지 계속 리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에디터의 취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겟 저널에 가서 출간된 경향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투고 전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프랜 A, 프랜 B, 프랜 C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임팩트 팩터를 낼 것이냐 그러면 임팩트 팩터는 낮지만 많은 사람이 보는 저널을 낼 것이냐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럼 투고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 오서스 인스트럭션을 봐야 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온라인 서미션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이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카피라이트 트랜스폼이 필요한지 카버레터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지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리뷰 레코멘데이션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기 논문에 대해서 외부 리뷰를 추천해달라.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매니징 에디터가 리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10명한테 보내면 억셉트 하는 사람이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낼 때는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가지고 그 캔디데이트를 내시면 억셉트 될 확률이 높고요. 되시면 친구 이름을 적어도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친구 많이 사귀면 거기다가 이제 동료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이 논문은 2주 전에 NEJM에 놓은 논문인데요. 피어 리뷰 프로드라는 겁니다. 피어 리뷰를 하는데 잘못한 거죠. 뭐냐면 리뷰 레코멘데이션을 하는데 투고하는 사람이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했더라고요. 3년 전에 했는데 이것이 NEJM에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만 사람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 페이퍼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런 피어 리뷰 레코멘데이션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여러분 논문을 잘 리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논문이 언제 출간된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2005년도 4월 18일 날 냈는데 온라인 된 건 2006년 5월 24일이잖아요. 1년 걸렸거든요. 이런 저널에는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시고 여기는 다음에 내실 때는 안 그러면 서미션 하실 때 캔디데이트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하실 것이 카버레터랑 업스트랙트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두 부분은 뒤에 연자들이 잘 커버해 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 실수입니다. 커버레터인데 제목은 태극권하고 오스테오아스라시스인데 커버레터에 뭐라 썼냐면 마카포 섹스얼 평수 그 커브가 이제 그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 성의 없이 보내서 리제한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미션 플랫폼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것은 뒤에 김태형 교수가 커버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이 이제 리뷰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고 리뷰 코멘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장황하게 쓰여 있는데요. 그 와중에 여기 보면 리비전해서 와도 억셉트할 장담 못 한다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제가 잘못 봤네. 억셉트 될 확률이 100% 보장 못 한다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평의적인 말입니다. 여기에 주눅이 드시지 마시고 잘 리비전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멘트에 대해서 모든 코멘트에 대해서 앤서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정말로 대답을 못 하더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이라이트 없이 오면 다시 읽어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또 다른 코멘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뷰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이라이트를 보고 잘 고쳤구나 하고 바로 액셉트 해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리뷰 코멘트가 이렇게 떨어져 오진 않습니다. 다 붙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각 항목들을 다 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다 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래 보내면 다시 읽고 BMJ 오픈은 다시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답했는데 또 다른 걸 질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할 것이 만약에 정말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 에디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면 답이 안 올 것 같죠? 답이 옵니다. 어떻게 고쳐라. 그런 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막 따지는 메일을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별로 사실은 그 풀이거든요. 똑같은 논문이 여기에 떨어졌는데 다른 데 냈는데 그 논문이 또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리뷰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가 낸 논문을 리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리뷰의 역할이냐? 아닙니다. 리뷰가 하는 일은 정말로 잘못된 논문들을 리젝하겠지만 여러분이 낸 논문을 어떻게 이 저널에 실어줄 수 있을까를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이 리뷰거든요. 그걸 잘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리뷰를 받아보시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제가 리뷰의 코멘트를 통해서 통계도 배우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제 배우고 했거든요. 사실상 여러분의 쓴 논문의 코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배운 것이 이제 통계나 라이팅 테크닉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리뷰가 되는 방법을 리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제 액셉트 되고 나면 카피라이트 트랜스폼이나 여러 가지 프로프트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뒤에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리젝션인데요. 리젝션 됐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좀 더 그 리젝션에 대한 리스폰드를 통해서 이제 투구한 논문을 더 발전시켜서 다음 저널에 액셉트 시키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태극권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처음에 1점짜리에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4점짜리를 냈어요. 억셉트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1점짜리나 4점짜리나 5점짜리나 리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뭐 1점짜리 떨어졌다고 해서 0점짜리 내지 마시고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높은 전화를 내면 되고요. 이것은 1년 동안 리젝션을 10번을 당했는데 결국은 퍼블리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논문도 한 저널에서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다른 저널에 1년 뒤에 다른 위드드로하고 다른 저널에 낸 적이 있고요. 이 저널은 정말 이 논문은 정말 힘들었는데 5번을 고쳤는데 같은 저널에 결국 리젝션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 했거든요. 포기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그 당시 한 6점 정도 됐는데요. 3,000단어로 냈는데 1,500단어로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각 저널은 한정된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논문을 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과하실 때 가장 콘사이스하게 여러분들 논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신데 그것도 앞서 퍼블리시한 논문들을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노력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페인이 있어야 또 개인이 있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는 SCI 논문이 아마 9,000개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것이 그럼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을 내야 되냐 SCI에 그냥 영향 많은 사람이 보는데 내야 되냐 를 생각해 보는데요. 1998년에 나이트로 옥사이드로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루이스 이구나로 그룹인데요. 이분이 낸 노벨상 받은 논문이 네이처에 난 논문이 아니고요. 2점 몇인가 3점 몇인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저널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 내실 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은 항상 노력하셔야지 이제 되는데 이것은 왜 적었냐면 되도록이면 일주일 하루에 하나의 제목과 업스트랙트를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분야를 접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적었고요. 사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감을 발전시키는 엑서사이즈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젊지 않습니까? 정열을 가지고 이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이 논문이 많은 사람한테 뭐 SCI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국내 논문이라도 여러분이 한 연구를 많이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그것을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